2016년 일본 도쿄 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낡은 세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최근 이러한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건강과 장수, 안티에이징을 위해 음식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세상은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암, 당뇨병, 치매, 고혈압, 내장지방, 피로, 나른함, 노화 등 몸의 이상과 질병을 공복이라는 최고의 명약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로입니다. 오늘은 건강 도서 영상에서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 공복과 자가 포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복의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의 도서는 저자 아오키 아츠시, 옴기니 이주관 이진원, 청웅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복 최고의 약입니다. 공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을 내리굶는 힘든 단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리 없이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서 모든 신체 이상을 물리치고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은 알려주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한 자가 포식의 연구 결과로 태어난 새로운 식사 상식. 지금부터 책 속의 유익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일 삼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일일 삼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쉴 시간이 없다. 위장이 피로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원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며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진다. 또한 속쓰림, 복부 팽만,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다. 최근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을 느끼는 횟수가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 식욕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위가 지쳐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쉴 수 있게 해주자.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으며 이것이 부패해서 암모니아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증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의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 유해 물질 등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장의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변비나 설사 등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 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게 된다.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장 기관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일일 삼식은 모르는 사이에 과식을 초래한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과식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큰 단점도 있다. 우리 몸의 상태는 그때그때 다르다. 예컨대 직전에 식사에서 고칼로리를 섭취했기 때문에 몸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사실 공복감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평소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습관화되면 지금 공복인지 아닌지,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과는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위는 신축성을 지니고 있어서 먹는 양에 따라 크기가 늘어난다. 다시 말해 평소에 만성적으로 과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 위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원래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 과식은 DNA와 세포까지 손상시키며 과식의 폐해로 인한 내장지방 또한 생각해야 한다. 지방세포는 유연성이 좋아서 자신의 몸을 원래 크기보다 몇 배나 크게 부풀려 중성지방을 쌓아둘 수 있다.
이것이 지방이 붙는다, 지방이 늘어난다라고 말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한없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관은 사람의 몸 중에서 지방세포뿐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지방은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악화시킨다. 목 주변의 지방이 증가하면 기도를 압박해서 잠을 자는 동안 무호흡 증후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은 혈관에서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나 노폐물은 다시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비대화된 지방이 혈관과 림프관을 압박하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악화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고혈압과 심부전, 부종 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일일 삼식을 하는 식습관과 과식은 몸에 크고 작은 다양한 손상을 준다. 그러면 도대체 식사의 횟수나 내용은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과식으로 인한 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칼로리 계산을 해서 먹어야지. 먹어도 좋은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선별해서 먹어야지. 하지만 그런 귀찮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과식의 폐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공복이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깨운다. 자가 포식의 기적. 내가 굳이 16시간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몸속에서 자가 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낡거나 부서진 단백질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세포 내에 그대로 쌓여 세포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 이상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한편 우리는 평소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각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많은 소기관이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과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아데노신 3인산, 즉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 내에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가 포식에 의해 이 미토콘드리아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자가 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가 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이다. 다만 자가 포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음식으로 얻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 포식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 포식은 몸과 세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나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6시간 정도가 지나지 않으면 자가 포식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가 포식을 활성화해서 세포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수면 시간과 더불어 몇 시간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내장을 쉬게 하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자가 포식에 의한 세포의 재탄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도쿄 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가 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자가 포식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은 1일 3회의 식사 습관과 과식이 몸에 준 손상을 리셋하고 몸을 내부로부터 소생시켜준다. 바로 공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수면 시간을 잘 이용해 무리 없이 공복 시간을 만든다. 규칙은 단 하나다. 수면 8시간 플러스 8시간의 공복을 실천하는 것이다. 수면 시간과 일어나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더해 연속 10시간 이상이 되면 지방의 분해가 시작되고 16시간 이상이 되면 자가 포식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앞서 말하였다. 수면 시간 전후로 고르게 배분하면 잠자기 4시간 전, 일어난 후 4시간을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과 가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주 1회만 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도 몸의 리셋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고 한동안은 갑자기 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기 힘들다. 일어난 후 공복감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보자. 어떤 경우든 몸이 공복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공복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다. 공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복 중이라도 견과류 정도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이 식사법은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 이외에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아무래도 공복을 시작한 후 한동안은 공복이 끝나는 순간 밥이나 면류, 빵 등 당질이 많은 음식이나 단맛 음식, 고기 종류가 먹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 공복에 익숙해지고 공복력이 단련되면 조금씩 그런 폭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이 이 식사법의 규칙이다. 어떤가? 이것만으로 몸이 리셋되어 건강과 젊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정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공복 탓에 일시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가 증가해서 활성산소의 양도 감소한다. 또한 지방이 분해되면 혈액 속 지질이 줄어서 압박을 받던 혈관이 해방되며 총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있으면 혈액 속 당질도 2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혈액과 혈관의 상태가 개선되어 혈류가 개선되고 고혈압과 혈행 불량에 따른 컨디션 불량도 줄어들 것이다. 매일 공복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특히 토요일을 최고의 몸 리셋 타이밍으로 삼으면 좋다. 토요일에 점심 무렵까지 느긋하게 잠을 잘 때가 많은 사람에게 이 토요일 리셋을 추천한다. 그리고 좀 더 해볼 수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24시간 공복에 도전해보자. 일주일에 1회, 꼬박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이 식사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방의 분해가 진행되고 자가 포식도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당질 제한보다 공복의 시간을 늘리는 편이 낫다. 여러분은 흰쌀밥 한 공기, 약 150g 정도에 어느 정도의 당질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가? 답은 약 50g. 이것은 3g짜리 스틱 설탕 약 1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한 그릇의 우동 약 250g에 들어있는 당질은 약 60g.
역시 스틱 설탕으로 환산하면 약 20개의 맘먹는 양이다. 우리는 매일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질에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는데 당질은 도파민과 베타 엔돌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맛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며 사람은 한번 당질을 섭취하면 계속해서 당질을 원하게 된다. 이러한 당질 과다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당질의 과다 섭취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당질 제한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당질 제한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강법이자 다이어트 방법인데 밥과 빵, 감자류, 과일 등 탄수화물에 함유된 당질의 섭취량을 하루에 13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몸은 에너지 부족에 빠져 축적한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살을 뺄 수 있는 것이다. 당질 제한은 원래 유럽에서 소화의 난치성 간질에 효과가 있어 보급되었다가 혈당치를 개선하고 체중이 감소한다고 하여 다이어트 목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질 제한의 위험성과 단점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당질을 제한하자 지방뿐 아니라 근육의 양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성인은 하루 170g의 당질을 필요로 한다. 당질을 하루에 130g 이하로 제한하면 몸은 지방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당으로 전환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근육량이 감소한다. 젊은 사람, 과도하게 비만으로 고민인 사람이라면 몰라도 고령자는 피해야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피해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역시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당질 리셋을 실천하기를 추천한다. 우선 1일 1회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평소 당질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혈당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나아가 음식으로 당질을 공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지방세포와 간장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지방간과 과도한 내장지방에서 여분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뭐니 해도 이것은 당질, 이것은 지질 등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한다. 이것을 규칙화하기만 하면 큰 무리 없이도 당질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당질 과다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당질 제한에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식사법은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므로 계속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 포식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 2형 당뇨병 개선에 관한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공복의 시간을 만들면 당화 혈색소의 수치가 내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이라면 무리 없이 당질의 과다 섭취를 리셋하고 여분의 지방을 제거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자.